제가 만약에 수술을 받는다면 저는 무조건 전신 마취를 받을 거예요. 두상이 크면은 손해를 보는 건 있어요. 진짜 깍반 또이라 닥터리 구워 변비엔 담기린. 안녕하세요, 원장님. 한국에서 윤곽하면 보통 윤곽 3종이라고 많이 하는데 윤곽 3종이라는 게 이제 어떤 수술인가요? 보통 윤곽 수술이라고 그러면 광대 수술이랑 턱 수술을 말하는데 왜 3종이라고 그러는 거냐면요. 광대 1종, 귀밑각 줄이는 거 2종, 턱끝을 갸름하게 하는 거 3종, 광대, 귀밑각, 앞턱까지 해서 이 세 가지를 윤곽 3종 수술이라고 말합니다. 돌려깎기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수술이 진행되는 거예요? 턱 수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밑각 줄이는 거, 앞턱 줄이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돌려깎기라는 거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 장점이라는 거나 그런 게 있나요? 일반적으로 앞턱을 줄일 때는 흔히 이제 T절골을 많이 하거든요. 사실 저도 옛날에 이제 T절골로 대부분 수술했었고, 그래서 앞턱의 절골을 하나, 두 개, 세 번 한 다음에 이 가운데 뼈를 빼서 버리고 앞턱을 모아주고 고정을 해주는 이런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,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수술이랑 동일한 결과,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얻을 수도 있고, 그리고 흔히 걱정하는 얼굴 처짐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더 적은 수술 방법을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돌려깎기를 추천드립니다. 근데 어쩔 수 없이 T절골이나 이런 절골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긴 있어요. 턱 길이를 늘린다든지 턱 길이를 줄인다든지 앞턱을 앞으로 뺀다든지 뒤로 넣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해야 될 때는 고전적인 앞턱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고, 단순히 갸름하게만 할 때는 굳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. 윤곽 상담을 많이 오시잖아요. 환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어떤 건가요? 가장 걱정을 하는 거는 사실은 마취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마취를 하고 나서 내가 건강할까? 괜찮을까? 뭐 이런 마취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, 그 다음으로 하는 거는 이제 뭐 신경이나 이런 것들 다치지 않을까? 신경 손상에 대한 걱정. 그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신경 손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는 건가요? 신경 손상은 사실상 경험하기 어렵고요. 솔직히 저도 뭐 책이나 이런 데서나 뭐 볼 수 있는 거지,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을 하는데 신경이 진짜로 다치는 경우는 사실은 좀 극히 드문 것 같아요. 다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돌아오거든요. 그래서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 뭐 이런 거의 차이일 뿐이지, 결국은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진 않아요.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면서 최대한 좀 안 다치게 조심하면서 수술하고 있어요. 다른 병원들 보니까 어떤 병원은 막 윤곽을 수면 마취로 한다고 막 하시더라고요. 제 병원에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. 이제 어떤 점이 이제 차이가 있고 어떤 게 더 안전한지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면 마취의 장점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가끔가다 이제 마취하다가 뭐 사고 나는 거 가끔 뉴스를 보잖아요. 사실은 대부분 이제 수면 마취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, 전신 마취는 우리가 다 컨트롤하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맥박, 뭐 숨 쉬는 거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한 사실은 마취거든요. 제가 만약에 수술을 받는다면 저는 무조건 전신 마취를 받을 거예요. 그럴 정도로 전신 마취가 월등히 안전한 건데,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환자분들의 심리적인 어떤 저항 같은 게 좀 있어요. 수면 마취라 그러면 환자분들은 뭔가 좀 더 간단하고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전신 마취를 약간 안 하려고 하는, 꺼려하는 그런 기분. 그래서 전 거의 100% 다 전신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또 이제 윤곽 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처지는거나 물처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. 그 처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그러니까 이분이 수술을 하고 나서 얼굴이 처질지 아니면 안 처질지를 사실은 수술하기 전에 우리는 다 알아요. 그거를 솔직하게 이제 환자들 설명을 해줘야 돼요. 어떤 케이스로 그럼 처지는 건가요? 이미 얼굴이 탄력이 좀 안 좋아서 이미 좀 처져 있는 분들, 좀 두꺼운 분들,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 조금 처져 보이는 느낌이 날 수가 있고, 보통 상담 오시는 분들에서 한 30% 정도가 약간 처짐이 걱정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윤곽 수술하면서 다른 리프팅도 같이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. 그래서 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흡입이라든지 지방 이식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게 되면은 처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.
윤곽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이제 윤곽 수술이 딱 케이스가 정말 좋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윤곽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런 차이점이 있나요? 네, 그것도 사실 좀 정해져 있는데 약간 머리가 작은 게 조금 중요해요. 이 두상이 작으면은 확실히 많이 바꿀 수가 있는데 두상이 크면은 조금 손해를 보는 건 있어요. 그런 것도 이제 솔직히 다 말씀을 드려요. 혹시 본인 스스로 간에 머리가 큰지 작은지 셀프 뭐 체크 같은 거를 하고 싶은가요? 근데 좋은 질문인데요. 보통 이제 광대 수술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거울을 자기가 이렇게 들고 보시면서 여기 구렛나루가 지금 보이면은 효과가 크진 않을 거예요. 물론 많이 이뻐지긴 하는데 많이 작아지지 않을 거고 거울을 보는데 구렛나루가 안 보여요. 그럼 그건 수술하면 많이 바뀔 거예요. 간단하게 자기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비비챗